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토리텔링의 표현 기법. 자, 오늘은 광고 그리고 브랜드에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개요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전략으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기도 왔죠.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다른 상품들과 차별성을 갖게 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데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광고와 브랜드 스토리에서 나타나는 스토리텔링 전략, 그리고 마케팅의 사례들을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홍보 전략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전략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용어들 먼저 정의를 하게 되면, 브랜드가 과연 무엇일까요? 브랜드. 제품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는 네이밍, 심볼,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요소에는 이름, 로고, 캐치프레이즈, 그래픽, 모양새, 색, 향, 소리 등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엘리먼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브랜드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고요. 보다 좁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그리고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글자, 그리고 글자체, 폰트, 간략화된 이미지의 로고, 색상, 그리고 기호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상징하는 거죠. 마케팅, 광고, 홍보, 제품 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이 되고 있고요. 문화나 경제에 있어서도 현대 산업사회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브랜드의 로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브랜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 그 브랜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뭐냐? 브랜드가 보여주는 통일된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미안합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보여주는 통일된 정체성으로 타 브랜드와 차별되는 고유한 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브랜드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줄여서 BI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가치를 브랜드 정체성으로 지닌 것으로 기업 또는 상품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을 통해서 얻게 될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모양새, 사용성 등 다양한 경험을 포함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브랜드의 인지도, 선호도,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사람에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외모, 스타일, 말투, 성품, 그런 것들이 줄 수 있는 가치 등 떠오르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브랜드의 타 브랜드와 구별할 수 있는 차별되는 고유한 개성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한다고요. 자, 애드버타이징, 광고. 자, 광고는 상품의 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TV, 라디오, 인터넷, 자,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최근에 스마트폰도 있고요. 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광고라고 하죠. 자, 광고라고 하는 한자어에는 원래 자,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 명시적인 광고주가 광고를 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광고,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용어가 자, 중간중간에 등장하니까 브랜드가 무엇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고가 무엇인지 자, 개념을 이해하고 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보 전략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자, 과거의 홍보 전략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홍보 전략은 스펙 위주의 홍보를 진행했었죠. 자, 성능이 어떻다더라, 그리고 효능이 어떻다더라, 즉 상품의 스펙을 강조해서 홍보했던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기술이 들어있는 제품을 홍보했다라는 거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 자, 스펙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느 상품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자, 이 과거의 홍보 전략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의 기술 발달이 이루어지면 기술적으로 평준화가 되고요. 자, 그리고 상품 간의 차별성이 부족합니다. 자, 평준화 되다 보니 내세울 만한 기술력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차별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투자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지금 스마트폰처럼 굉장히 고가의 스마트폰도 있지만 저가의 스마트폰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최근에 뭐 아이폰의 SE2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마찬가지처럼 저가 상품의 상품이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 경쟁력에 저하가 되죠. 자, 이러한 한계점으로 자, 홍보 전략에 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상품에다가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상품에다가 자, 스토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합니다. 자,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은 나에게 필요한 가치가 과연 들어있느냐. 자,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상품을 고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상품이 나를 끌리게 하느냐, 자, 이것들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때문에 상품의 이야기를 자, 홍보하고 있다라는 거. 자, 최근에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자동차에다가 다양한 이야기를 붙이잖아요. 자, 생각나는 자동차 아반떼가 있네요. 최근에 아반떼 차량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광고가 나왔는지. 자, 이제는 자,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근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 자유롭게 떠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아반떼와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상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의 이야기, 가치를 전달하다 보니 자, 이러한 장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야기를 통해 차별성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자, 고유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가격의 변화, 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합격 사과 기억나시나요? 합격 사과, 똑같은 사과인데 그 사과에 자, 스토리를 붙여서 판매했더니 자, 다른 사과 판매율보다 엄청나게 증가됐다라는 자,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홍보 전략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스펙, 기술, 성능 위주의 홍보가 이제는 이야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아, 광고에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자, 경험에 기반한 홍보 전략으로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상품과 관련된 자, 경험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스토리를 추가해서 홍보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일어났던 일에서 사실성을 가지고 성공했던 자, 에비앙이라는 생수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하고도 있지만 가장 매출이 높은 에비앙. 자,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상품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평범한 사람의 어떤 사용 스토리가 중심이 돼서 홍보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자, 또 다른 방향으로 자, 환상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환상적인, 몽상적인, 유감 주술적인 효과를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 욕망을 자극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명 스타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판타지적인 요소를 건드리고 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타들 많죠. 인플루언서라고도 부르고요. 자,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 전략이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보 전략이 기존의 기술적인 부분, 스펙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관점에서 자, 홍보를 하다가 이제는 상품에다 자, 스토리, 이야기를 섞어서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는 경험을 통한 이야기, 그리고 판타지적인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서 자, 우리들 주변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맞나요? 자, 브랜드 스토리텔링 전략은 어떨까요? 자,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된 정체성이라고 앞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마크나 로고나 색상, 홍보, 자, 전략의 통일성을 갖는 거죠. 이 마크만 보더라도, 저 로고만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 회사와 차별성을 갖는 거죠. 타 브랜드와 차별되는 고유한 개성,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잘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는가, 경쟁 업체와 차별성이 있는가, 그리고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가. 어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토리가 연결이 되었는가. 자, 브랜드 스토리의 지향점들이 있습니다. 자,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겠죠. 일반 시청자들한테, 소비자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품 전략 효과가 앞에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기술, 성능, 효능 측면에서 광고를 했었더라면 이제는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를 자극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연결이 돼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브랜드 스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상품 설명보다 상품과 관련된 사건에 주목을 한다든지,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상품에다가 이야기를 던진다든지, 상품 개발자의 에피소드, 그리고 판타지적 요소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자극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브랜드 홍보에 사용되는 스토리로 많이 채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되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에피소드,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할까,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그 이야기가 재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 소년, 인기 소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스토리화 할 때 여기 있는 이러한 내용들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연결시켜 보시라고요. 꼭 상품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전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브랜드죠. 자, 이 두 개의 브랜드 회사는 차별화된 브랜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같은 업종의 라이벌이죠.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디다스 무엇이 생각나세요? 자, 우리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음료의 대표, 음료 시장에서의 대표 코카콜라와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코카콜라의 이미지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요. 자, 이 두 개의 브랜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협찬 전략을 써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업체고요. 현재 운동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네요. 자, 나이키의 브랜드 모토는 Just do it, Just do it. 많이 보셨죠? 아디다스는요, Impossible is nothing. 오로지 그것을 해라.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아무것도 없다. 그쵸? 자,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자, 아디다스는 자극을, 어려움을, 힘든 과정을 극복하는 거에 포커스가 만들어진 그러한 브랜드예요. 나이키는 스포츠에서의 목표인 승리를 추구하고요. 아디다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나이키 광고하면 떠오르는 유명 스타가 누구 있습니까? 마이클 조던이죠. 아디다스는 데이비드 베컴 또는 메시, 축구 선수들이죠. 자, 그래서 유명 스타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광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는 주로 승리자의,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광고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아디다스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주로 스토리텔링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두 가지 브랜드가 그때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결성 있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입니다. 자, 스타벅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곳들이 다 스타벅스의 로고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40년이 지났어요. 1971년에 창립이 됐고요. 자, 미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요. 정말 맛있는 프리미엄 커피와 여유롭고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죠. 자, 전세계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1971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2021년 50년이 됐네요. 50년 동안 이 스타벅스는 로고가 4번 바뀝니다. 71년 창립됐을 당시, 1987년, 1992년, 그리고 2011년 딱 40주년 되던 해에 이 로고로 바꾼 거예요. 자, 4번째 로고가 바뀌기 전까지는 위에 로고에 스타벅스 이름 다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 밑에 커피 앤 티, 커피가 등장됐습니다. 40주년이 되던 해 로고를 바꾸면서 그 로고를 다 뺐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는 40년 50년 되던 현재는 스타벅스가 커피 브랜드라는 거 모르는 사람 이제는 없죠. 그쵸? 그래서 커피라는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다 뺐어요. 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쉐이렌입니다. 쉐이렌, 그리스 여신이죠. 자, 이 쉐이렌이 유혹을 합니다. 자, 선원들을 유혹하는 쉐이렌. 자, 쉐이렌은 지중해에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쉐이렌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중해를 지나가는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여신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로 유혹을 하겠다. 쉐이렌의 유혹의 이미지와 커피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자, 원래 스타벅이라는 이름은 모비딕의 포경선 이름에서 땄는데요. 자, 이 이름이 처음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스타벅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피콰드라는 이름이 편한가요? 스타벅이 편한가요? 그래서 피콰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지금은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로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여신 쉐이렌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쉐이렌은 선원들을 유혹해 난파시키는 여신으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쉐이렌이 지중해에 다니는 선원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스타벅스에서는 커피 애호가들을 커피의 맛과 커피의 향과 그리고 여유로운 이미지와 공간을 통해서 유혹하겠다는 의미로 이 로고가 만들어진 겁니다. 분위기를 마시다. 자,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본 사람 다 알죠? 현대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문화 공간까지 같이 연결하고 있으며 세련된 분위기를 어필하고 있고 맛보다 또는 분위기를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래서 현재 성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는 1971
2001년 자 스타벅스 로고 통해서 창립이 됐습니다. 최초에는 자 지금은 스타벅스 하면 우리가 녹색을 초록색을 떠올리죠. 최초 창립됐을 당시에는 자 브라운 색상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스타벅스 로고 자 얘입니다. 그쵸? 자 스타벅스 회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2011년도에 새롭게 디자인된 거고요. 굉장히 이전 거에 비해서 간소화됐어요. 자 간소화된 이 스타벅스 로고는 바깥 띠에 스타벅스와 커피라는 그리고 별이 모두 사라졌죠. 그쵸? 자 여기 스타벅스 커피 이 별들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사이렌의 모습만 남았어요. 쉐렌의 모습만 남았다고요. 자 이 네 번째 로고를 런칭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타벅스 그 녹색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여자가 그려져 있다. 그 여자가 쉐이렌인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로고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자 코카콜라로 가겠습니다. 코카콜라 무엇이 떠오릅니까? 붉은색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청량 음료를 만드는 코카콜라. 자, 이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뿐만 아니라 청량 음료를 만드는 기업은 추운 겨울이 장사가 잘 안되겠죠. 그쵸? 날씨가 뜨겁고 거기다가 청량 음료를 먹으면 시원함을 느껴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자 음료 업체들은 겨울이 싫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코카콜라는 그 약점을 정면 돌파한 거죠. 뭘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또한 북극곰과 펭귄으로 이 추운 겨울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자, 이 붉은 옷의 산타클로스는 1940년대 산타를 광고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붉은색의 옷을 입히고요. 흰 수염을 단 산타클로스의 모습을 매체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의 이 사진만 봐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푸근한 이미지의 산타클로스. 뭔가 선물을 받을 것 같은.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겨울 비수기의 판매량이 증가가 됐고, 자, 그리고 소비자한테 꿈과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덥수룩한 흰색 수염과 머리, 흰색 털과 달린 빨간 옷, 모자를 쓴 산타클로스의 모습이 원래 최초에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이미지였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친숙한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코카콜라가 90년 전 겨울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90년이 아니죠. 이제 100년이 넘었습니다. 1930년대니까 현재 2020년이에요. 90년 됐네요. 그때 만들어낸 캐릭터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겨울 마케팅은 역발상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산을 판매하는 장사가 화창한 날씨를 좋아할까요? 싫어하잖아. 청량 음료를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추운 겨울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자, 대부분의 음료 브랜드가 겨울엔 광고를 자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이런 약점을 정면 돌파했다라는 거. 한겨울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거나 빙하로 덮인 북극에서 북극곰이 펭귄과 놀면서 콜라를 마시는 코카콜라의 광고 효과 어떻습니까? 역발상 아닙니까?
코카콜라가 대성할 수 있었던 자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북극곰 이야기예요. 폴라베어 가족의 북극곰 이야기. 자, 이 북극곰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북극곰 이 가족들이 콜라를 마시고 노는 이야기하는 장면들. 자, 이것은 코카콜라가 또 다른 대표 캐릭터를 만들어낸 건데요. 1993년도에 언제나 코카콜라 캠페인을 벌일 때 처음으로 등장했던 북극곰. 그래서 코카콜라가 재미와 행복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화합과 우정을 상징하는 자 북극곰의 캐릭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코카콜라의 모토였던 재미와 행복 뿐만 아니라 자 폴라베어 가족의 화합 그리고 가족들의 우정 자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새로운 스토리로 전달이 된 거라고요. 자 북극곰이 스키 점프를 하거나 달을 따고 말 잇는 게임을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면서 짜릿한 청량감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광고였죠. 자 코카콜라는 사실감 있는 북극곰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극곰들의 영상을 보며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했고요. 컴퓨터와 첨단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 12주에 걸쳐서 이 캐릭터를 완성하게 됩니다. 미국 광고 전문지 애드버타이징 에이지가 상업 광고 50년 역사상 가장 훌륭한 광고 50위에 선정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북극곰 자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시청해 볼까요? 자 영상 그 과거에 보셨던 기억 나십니까? 재밌죠? 재밌죠? 어떻게 저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저런 캐릭터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의 상상력과 그들의 창의력 자 우리는 조금 보고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애플은 어떻습니까? 자 애플하면 떠오르는 인물 자 스티브 잡스 그쵸? 안타깝게 2011년도에 자 타계를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 자 현재 스마트폰의 모토 제4차 산업혁명의 첫 출발점이 됐었던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첫 시작 아이폰이 출시가 됐죠.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의 열정과 그 사람의 상상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의성 분명히 자 존경받을 만합니다. 자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창의적인 사람이다. 개인용 PC의 선구자고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애플이라는 회사는 원래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고요. 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였죠. 자 그래픽 전용 즉 맥이라고 하는
자, 맥이라고 하는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래픽 전용의 컴퓨터를 판매했던 업체였습니다. 개인용 PC의 선구자였죠. 자, 픽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업체도 자,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성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픽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가장 흥행했던 겨울왕국. 자, 그런 것들이 저 픽사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자, 물론 2006년도에 디즈니라는 회사로 인수가 됐지만 그 전에 스티브 잡스가 픽사를 통해서 토이스토리로 엄청나게 흥행을 이뤘던 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시대를 선도하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불같은 사람이야. 자, 우리가 친구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웃는 거 좋아하고 참 말 잘하고 스토리 전달 잘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내가 친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가 나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고 나의 브랜드 가치라고요. 자, 애플은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 이런 애플을 한입 베어문 그런 형태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련된 사과가 자, 세련된 창의성의 상징이 되고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애플의 제품은 뭔가 다르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들고요.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면 남들과 달리 시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분이다.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자,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폰으로 아이폰을 꼽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삼성의 갤럭시도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 세련된 사과가 주는 전달력과 효과와 이미지가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플만 가지고도 얘는 이런 회사야,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그래서 믿을 수가 있고 창의적이고 내가 이 물건을 가지게 되면 나는 얼리 어답터야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이외에 브랜드 스토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이죠. 남성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명품을 더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만한 구찌, 헤르메스,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롤렉스,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러한 브랜드도 브랜드가 탄생하는 날부터, 탄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야기가 엮여서 전달되고 있다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구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구찌는 1926년도 구찌오 구찌라는 사람이 창설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자, 이 구찌 브랜드 로고는요, 자, 구찌, 자, 글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 브랜드 로고는 브랜드 설립자 구찌오 구찌의 이름에서 그대로 유래돼서 현재 구찌가 된 겁니다. 자, 이 창립자는 1881년도에 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나는데요. 1881년도에 태어나서 1926년도에 브랜드가 탄생한 건데, 자, 이 구찌가 태어난 집에는 자, 밀짚 모자를 만들었던 집안이었어요. 구찌는 부모님의 가업을 잊지 않고 1897년도에 자, 1881년도에 태어났고요. 1897년도 당시 전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런던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귀족과 그리고 여러 상류층들의 그들이 좋아하는 기호, 그들의 문화를 익히게 된 거죠.
자, 부유한 호텔의 손님들의 고급진 가방들을 보고 1902년도 자, 고향 피렌체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의 구찌는 자, 부자들이 모이는 영국 런던의 사보이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접했던 영국의 귀족 스타일을 이탈리아의 섬세한 가죽 가공 기술을 결합해서 승마 용품 중심의 가죽 제품들을 선보여서 현재까지 명품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프라다. 자, 여러분들 영화 기억나시나요? 이틀의 명품이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기억나세요? 네, 그 프라다입니다. 자, 제가 구찌를 소개했습니다. 헤르메스,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롤렉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브랜드에는 그냥 로고만 딱 만들어서 홍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가 전달돼서 현재까지 명품으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헤르메스는 어떻게 현재까지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지 자, 관심 있는 자, 브랜드의 한번 자, 스토리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광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앞에서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했습니다. 광고주가 소비자한테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 광고의 의사 전달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광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광고는 널리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널리 알리다. 자, 광고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TV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광고가 뭐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광고가 있나요? 대부분 자, 광고는 10초에서 15초 짧은 시간 안에 자, 광고로 영상을 표현합니다. 그 안에 브랜드 스토리가 젖어 있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해야 되고요. 자, 그 이미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고, 그리고 구매 욕구가 생기게끔 만들어져야지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참신성, 흥미성, 집중성이 모두 들어 있어야 좋은 광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코카콜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산타클로스 또는 북극곰 이야기 재밌잖아요. 호기심 유발하잖아. 곰들이 자기네들끼리 뛰어놀면서 코카콜라를 전달하는 그 모습 재밌지 않나요? 자, 현재는 다양한 매체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매체를 통해서 매체 특성에 맞게 이제는 광고 전략으로 세우고 있지만, 불과 우리 10여 년 전만 해도 광고할 수 있는 매체가 라디오하고 신문하고 TV밖에 없었잖아요. 다 똑같은 정보를 보고 똑같은 뉴스를 읽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고요. 다양한 방송사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광고는 이제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것처럼 광고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광고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 사례. 자, 동일한 주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자, 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광고의 효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담배는 주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자, 담배 폭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폭행만이 아니라 담배를 통한 간접 흡연도 폭행과 다름없다. 그래서 담배는 폭력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찍을 수도 있고요.
자, 담배 피는 어린이라고 해서 자, 오른쪽 영상인데요. 자, 어린이가 담배를 핍니다. 어린이들이 등장되겠죠. 담배를 피우는 어른들에게 어린이가 다가가 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아이가 나한테 다가와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자, 불이 없습니다, 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설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혼내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쵸? 담배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며 주로 설득을 할 겁니다.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자, 좋지 않은데 당신은 왜 피웁니까? 그러면서 경종을 울리는 영상이에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러지? 도희를 먹은 모양이야. 저기요.หนูดูดเองจริงเหรอไม่ได้หรอกมั้งอายุยังน้อยอยู่เป็นมะเร็งเนี่ยต้องไปเจาะคอไม่กลัวหมอผ่าตัดแล้วน้องไม่ดีแล้วพี่ดูดทำไมล่ะคะ예, 어린 꼬마에게 저런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관심이 생기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경종을 울리는, 자, 그러한 광고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광고다. 자, 밑에 자, 우리나라 자, 연예인이죠. 자, 유병재가 자, 금연 홍보 대사로 선정이 되면서 담배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나요? 2%. 자, 우리 TV 광고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고입니다. 자, 2% 사랑이 목마르다. 사랑이 목마르다라는 스토리텔링으로 1편, 2편, 3편 모두 의미 연결을 하는 스토리텔링이고요. 사랑에 대한 갈증과 물에 대한 갈증을 연결시키죠. 사랑에 대한 갈증, 물에 대한 갈증. 자, 여러분, 2%는요 미과즙 음료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상큼한 단맛이 특징이죠. 자, 우리 몸에 수분이 2% 부족할 때 갈증을 채워주는 물과 같은 음료라는 뜻입니다. 미과즙이기 때문에 물처럼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온 음료가 아닌 그러한 롯데 칠성에서 1999년도 7월달에 출시한 음료예요.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광고를 통해 전달하고 있고요. 사랑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음료로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죠. 자, 최초의 첫 번째 광고는 정우성하고 중국 배우 장쯔이가 출연합니다. 뭐 그 뒤로 정우성 계속 나오고요, 또 전지현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우리 한 편만 봐볼까요? 너 왜 자꾸 내 눈을 밟혀? 좋아.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또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너 처음 볼 때부터 나 좋아했지? 죽고 싶어! 네가 여기서 하면 나야! 죽여버릴 거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파! 그래! 나도 아파!
보고 싶다.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2% 부족할 때.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이 영화 같은 광고가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매된 미과즙 음료가 2%가 아니에요. 남양유업에서 만든 니어 워터라는 음료가 있는데 이 광고로 인해서 순위가 바뀐 겁니다. 마케팅에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광고 속에 등장한 다양한 카피가 유행이 되기도 하는데요. 날 물로 보지마.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그러한 카피가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했어요. 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반전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쿠퍼스예요. 자, 야쿠르트 쿠퍼스의 별주부전 패러디를 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여러분들 별주부전, 다른 말로 토끼전, 토생원전, 토의 간이라고도 부르죠. 자, 자라와 토끼를 의인화한 우화 소설입니다. 자, 이 쿠퍼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1편, 2편 만든 거예요. 1편,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를 잡아온 거북이. 토끼는 세상사에 지쳐 성한 구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용궁에 끌려온 토끼에게 가, 네가 더 걱정이다. 원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별주부전 이야기. 큰 병을 얻어서 임종을 눈앞에 둔 물속나라 용궁이 병을 낫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토끼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자라를 통해서 토끼를 데려오게끔 만듭니다. 자, 용궁까지 왔습니다. 토끼에게 너의 간을 나한테 달라. 토끼가 꾀를 부리죠. 그 간이 지금 육지에 있다. 육지에서 가지고 올게. 자, 자라와 토끼가 다시 육지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자,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자, 이 야쿠르트 쿠퍼스와 서로 연결을 지어서 별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자, 2편입니다. 건강해진 용왕의 지상 방문. 자, 그러니까 용왕이 쿠퍼스를 먹고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쿠퍼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음료입니다. 야쿠르트예요. 그래서 용왕이 이 쿠퍼스를 먹고서 건강이 회복됐다. 약 대신 쿠퍼스를 먹고 건강해진 용왕. 토끼 끝이야. 쿠퍼스야. 토끼 너의 간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쿠퍼스로 나의 간을 보호할 거야. 라는 이야기로 반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웅진 싱크백의 반전 스토리텔링. 수학은 틀려야 산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수학시험 보면 틀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한테 혼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학은 틀려야 산다. 왜? 웅진 싱크빅은 수학 교재를 판매해야 되거든. 수학을 잘 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틀려야지만 우리 웅진 교재나 웅진 학습을 통해서 너가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반전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자, 수학은 틀려야 산다. 100점을 홍보하는 다른 학습자와 달리 틀려도 좋다. 지금 당장의 정답보다 삶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틀리면서 배우는데 가치가 있다. 웅진 싱크빅과 함께 하자. 오른쪽에 영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드러내지 않는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미네랄 워터입니다. 자, 콘트렉스과는 물이에요. 물. 자, 물을 광고하는 스토리텔링인데요. 자, 영상 한번 볼까요?
partenaire Mincel. 자, 자전거 페달을 돌렸던 참여자들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죠. 그렇죠? 우연히 광장에 놓여있는 여러 대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벽에 남자의 영상이 비춰지고 옷을 하나씩 벗어요. 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자전거를 신나게 페달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가 나와요? 2000칼로리가 소모됐습니다. 반전이죠. 그러면서 계속 물을 마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물 광고예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제공해줬고 서로 협력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반전이 돼서 물에 효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광고, 체험형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주소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 미래사회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유리회사 코닝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미래에 살면서 유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 가족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유리가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고, 자, 오른쪽에는 구글 글래스, 구글의 안경이죠. AR 안경입니다. 증강현실 안경. 구글 글래스를 쓰고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구글 글래스의 성능, 효과, 그리고 생활의 편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광고예요. 즉 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스토리텔링화해서 하나의 광고로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정말 많은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나면 정말 혹 빠진다, 재밌다, 저 제품 나도 한번 가져볼까, 욕심나는 광고가 있고요. 저 광고가 뭐야, 뭐 아무런 의미 전달도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없잖아요. 광고 속에, 브랜드 속에 적용되는 스토리텔링, 그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브랜드화하는 쪽에 적용시켜 보란 얘기입니다. 나만의 브랜드, 나의 에피소드, 나의 이야기, 나의 장점, 그리고 내가 체험했던 거, 그런 걸 기반으로 나를 소개해 보면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호기심이 생길 거고요, 그 사람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광고와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